네, 이어서 갑시다. 이제 교재로는 13쪽 이게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의제강간추행죄는 우리 미수범도 준용을 하죠. 의제강간추행죄는 미수범도 준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의사들은 환자들의 비밀들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데 여기에 사실 판매는 돈 받고 파는 건데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가 개념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 판례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포함을 시켜도 죄형 법정주의에 위하지 않는다. 즉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아청물을 만들면 안 되죠. 아청물을 제작하면 안 되는데 청소년이 동의해서 촬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인들은 동의해도 되죠. 성인들은 동의하면 범죄가 안 되지만 아직 애들은 이 동의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의해서 촬영하는 거 역시 안 되고 개인적으로 나만 보관만 할 거야. 퍼트릴 목적이 없어. 퍼트릴 목적이 없으면 찍어도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동의하에 촬영을 했어도 사적인 소지를 목적으로 촬영을 했어도 이거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즉 아청물에 해당한다.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다는 구성 요건 충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에 문서에서의 위조와 허위 작성은 명확히 구별되는 구별이지만 이 전자 기록에서의 위자계는 여러분 사실 권한을 남용한다라는 것은 권한 범위 내기 때문에 허위 작성인데 위조에는 허위 작성이 포함되지 않죠. 그렇지만 위자계는 허위 작성이 포함이 된다. 권한 남용해서 입력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한테 불리한 유추해서 확정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불리한 유추해서 확정 해석 볼 수 없다. 즉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에 법원모욕죄의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 역시 피고인한테 불리한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에 가폭법에서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너 이거 보호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추후 형사절차에서 가정폭력이 형사법정에서 그래 뭐 네가 위험한 짓거리는 했지만 폭력까지는 아니겠다라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은 이행을 해야 되고요. 확정된 경우에도 이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불이행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에서 여러분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스토킹 관련법을 보시면은 불안하게만 하면 범죄가 돼. 그러니까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자꾸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부재중 문구가 띄우는 것도 충분히 불안할 수 있죠. 따라서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스토킹 관련 범죄는 침해범이다, 위헌범이다? 위헌범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만 평가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뭐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랫집이 윗집.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윗집의 벽 천장을 두드리는 것도 뭐가 된다? 스토킹의 범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올라가서 명확성의 원칙. 교재로는 14쪽.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 봅시다. 항상 우리 명확성은 최대한 명확하면 좋아요. 근데 야, 더 명확하게 하면은 법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이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최소한 명확하니까 법관 해석을 좀 해줘야 돼. 그럼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다.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할지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적정성의 원칙, 형벌과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가 돼야 된다. 너무 과한 형벌이 부과되면 안 되죠. 따라서 특가, 교통사고 내고 도망, 뺑소니 쳐서 치사의 결과 죽게 한 경우, 물론 이 새끼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지만 이게 살인죄 여기 있네. 이게 살인죄보다 나쁘진 않거든. 그래서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죽진 않았어. 도망은 쳤는데 다치기만 했어. 그러면 과실로 다치게 한 게 나쁩니까? 고의의 상해가 나쁩니까? 얘가 더 나쁠 것 같아. 근데 얘가 더 형이 무거워. 근데 중상해죄보다 이 치상 후 도주한 게 더 무겁게 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뺑소니를 하고 다친 거에서 끝나서 다행인 거지. 도로에 사고 났는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는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의의 상해죄보다 뭐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고의의 상해죄보다 더 가중처벌에도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상관을 살해했을 때 구전법상 상관살해죄가 사형만 있는 것은 좀 과하다.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제 음주운전을 2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반을 했을 때 형이 훨씬 가중된다. 형이 훨씬 가중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아주 옛날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전력까지 음주운전 울력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은 그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행해진 음주운전을 고려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낮은 재범까지도 가중처벌하는 건 문제가 된다 해서 너무 옛날에 음주 전력까지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낮은 재범까지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용되는 거는 강도 상해죄가 살인죄보다 좀 더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정 최저형 좀 더 가중처벌한다고 할지라도 비례 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강간은 폭행협박이야. 근데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 위력을 사용을 해서 간음을 한 자가 있어. 그럼 우리 형법은 좀 구분을 하죠.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과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은 좀 구분을 하지만 애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겠죠. 이게 꼭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상습절도 2분의 1 가중하도록 하는 거. 상습절도 여기가 아니죠. 상습절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한 거랑 강제 추행을 하고 강간을 한 거랑 물론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나 다시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한 게 강도를 하고 강제 추행보다 좀 더 나쁜 놈 새끼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강제 추행을 좀 더 가볍게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법조용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꼭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2제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원칙은 행위시법주의. 그런데 그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즉 개정이 어떻게 됐다? 유리하게 개정이 된 경우에, 유리하게 개정이 된 경우에는 유리한 신법, 재판시법인 이 신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기설은 우리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 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원칙은 뭐다? 행위시법주의 행위시죠. 근데 행위시법주의 행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죄 행위 종료시를 말하기 때문에 포괄일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다. 포괄일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을 때 뭐가 중하고 뭐가 가볍고 이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종료시법이 행위시법이다. 종료시법이 행위시법이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한다. 근데 포괄일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원래 개정이 됐으면 종료시법으로 가면 돼요. 근데 개정을 하면서 또 그 와중에 경과 규정까지 줬다. 이건 소급하지 마라고 했다. 그럴 때 판례가 어떠냐? 판례 사실 두 개가 다 했습니다. 판례가 두 개가 다 있어서 야, 뭔 소리야? 포괄일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종료시법인 신법이 적용되는 거고 이 법 시행 전의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이 적용될 필요도 없다. 그냥 뭐다? 전체가 다 신법이 된다라고 보는 게도 있지만 반면에 야,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개정 전은 시행되기 전은 개정 전을 그 이유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서 구분해서 적용하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신법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판례도 있고 판례가 두 개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대신에 포괄일제가 단순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속 요건을 신설하는 포괄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니까 뭐 하면 됩니까? 소급하면 안 됩니다. 신설된 법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 법의 개정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따질 때 이 형의 경중의 비교는 뭘로 한다? 법정형이 표준이고요. 병과형 선택형이 있을 때는 뭐예요? 가장 중한 형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재판 사이에 여러 번 법령의 변경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경중을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법, 이 여러 개의 법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법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법의 개정을 보시면 이전에는 무조건 처벌을 했어. 근데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이 됐어. 그럼 당연히 뭡니까? 유리한 개정이죠. 유리한 개정이니까 유리한 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유리한 법으로 개정을 했으면 원래 우리 형법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 적용돼야 되지만 신법에서 야, 소급하지 마 라고 경과 규정을 줘서 신법 적용을 배제하면은 피고인한테 불리하죠. 야, 나는 유리한 신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법에서 소급하지 마 라는 규정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규정이지만 허용은 됩니다. 이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허용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판 시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서 단순 폐지가 됐을 때는 단순 폐지는 면소 판결이죠. 근데 헌재 위헌 헌법 불합치로 폐지가 됐을 때는 무죄 판결을 한다. 따라서 1번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래요. 그러면 무죄를 선고를 해야죠.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이래요. 그러면 역시 뭐가 됩니까? 역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면소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동기설에 대한 제안을 받았지만 동기설은 폐지가 됐다. 그럼 이제 동기설 폐지 관련해서 자, 만약에 이 1조 2항 피고인한테 유리한 이 1조 2항은 자, 이 법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자, 우리 몇 가지 전제만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전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개정이다. 자, 유리하게 개정이 됐으니 피고인한테는 1조 2항에 따라 유리한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뭐 하지 않는 한?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유리하게 개정은 됐으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거는 뭐 하지는 마. 소급하지 마. 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불리한 구법이 적용된다. 여전히 불리한 구법이 적용된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종전 법령이 과중했다, 부당했다는 옛날에는 반성적 고려일 때만 유리한 신법으로 갔지만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조 2항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게 이제 보충 규정이야. 하위법에 위임을 해서 고시 등의 규정이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령을 보충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하위법이 바뀌면 곧 위에 법령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1조 2항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반성적 고려일 때 동기설에 따라 반성적 고려일 때만 유리한 신법으로 가겠다라고 본 판례들은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까지가 이제 4번이고요. 대신에 이제 주의해서 법률은 개정은 됐으나 여전히 불리한 굿법이 적용되는 거, 유리한 신법이 아니라 여전히 불리한 굿법이 적용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경과 규정을 뒀었고 두 번째 지금 또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빠빠 넘어갈게. 첫 번째 관련이 없는 법령이 변경을 해서 가벌성에 영향을 미쳤을 뿐인 경우에는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변경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불리한 굿법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한시법. 세 번째가 여기 이제 6번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런 한시법들은 그때는 필요했던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불리한 굿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와 관련된 게 여기 이제 관련 판례죠. 그래서 법무사가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뭘로 기소가 됩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서 이 법무사의 업무가 추가돼서 이제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유리한 개정에 따라서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게 됐는데 그러면 유리한 신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다? 변호사법으로 개정이 됐으니 변호사법이 개정이 돼야 돼. 다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간접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는 1조 2항에 해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인 경우에는 1조 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처벌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장소적 적용 범위는 이제 쉬어가는 코너죠. 쉬어가는 코너에서 자, 우리
속지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외국인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지에는 공모지도 범죄지가 되고요. 혹은 금품을 수수하는 게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역시 뭐 알선은 대한민국 외에서 있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범죄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행위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에서 행해졌으면 우리 형법 적용된다. 행위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으면 우리 형법 적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국주의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밖이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했으면 적용된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했다. 우리 헌법 적용되고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요 피고인은 우리나라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헌법 적용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으면 역시 속인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계속 마찬가지.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도박을 했으면 역시 우리 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처벌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호주의는 뭡니까?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일 때.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뭐 국가일 때 되는 것이고, 우리 5조하고 6조가 있죠. 5조하고 6조에서 5조는 뭡니까? 우리 내외국통 유문인인데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이 문서는 이걸로 한정, 인장은 이걸로, 즉 공문서 공인장으로만 한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문서 사인장은 안 되죠. 사문서 사인장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요 5조의 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6조에 따라서 우리 헌법에 적용될 수 있지만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받죠. 그래서 해당 국에서 범죄가 아니면 범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공인장이 아니라 사인장은 우리 헌법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중국 국적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사기업의 인장을 위조한 것은 우리 헌법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위조 공문서가 아니라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했다. 무슨 문서예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은 공문서지만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독일인이 독일에서 북한 재량을 받아가지고 북한 이익 대표부를 방문을 했을 때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5조와 6조에 따라 재판권이 없다. 재판권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시다. 5번을 봅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번 다음에 이 돈 빼가서 튀고 싶은데 돈 빼면 횡령이 되니까 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위탁을 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빼내갔다. 그러면 외국에서 외국 법인의 돈을 빼갔을 때 피해자는 외국 법인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돈을 보낸 내국 법인이냐. 우리나라 법인이 피해자죠. 그래서 내국 법인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주의에 따라 이제 우리 헌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6번은 작물제 가서 보시죠. 6번은 작물제 또 신어놨으니까 이건 작물제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치 좀 바꿔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5번
야 번잡스럽게 속인주의, 속주주의, 보호주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형법 적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세계주의가 되고요. 세계주의는 이제 아주 재질이 불량한 이런 약취, 유인, 인신매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주의가 뭘로 되어 있다? 명문에 규정이 있다. 세계주의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밑에 이제 몇 쪽입니까? 이게 21쪽. 자, 21쪽에 이제 일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과거에 세계주의의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외국 비행기가 납치돼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범죄를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냥 불시착을 했어. 그러면은 그 외국 비행기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냐? 우리나라에도 재판권이 있다. 근거가 뭔데? 뭐 사실 근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주의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항공기 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관할권이 생긴다. 즉 재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재판받아도 됩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니에요. 당연히 위반 아니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재판받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죄를 지었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처벌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처음 처벌이니까 대신에 대한민국에서 또 처벌할 때는 뭐한다? 집행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아니에요.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 좀 바꿔볼까? 빨간 좀 별로인 것 같아. 산입한다가 할 수 있다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니고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산입을 할 때는 1번 판례 실제로 형이 집행이 돼야지 실제로 형이 집행된 거 왜 두꺼워졌지? 큰일 났다. 개운됐다.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미결 구금됐을 뿐이다. 미결 구금됐을 뿐이라면 외국의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산입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7번 우리 8조가 있고요. 8조가 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우리 형법보다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1번 판례는 뭡니까? 형법의 이제 뭐 굳이 목차로 분류를 시키면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인데 대한민국 법은 다 적용되죠. 누구 빼고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의 군 속에 속하는 미군의 군 속에 속하는 소파 협정에 따른 미국 군인들은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는 게 소파 협정인데 대신에 미군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순수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도 재판권이 있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